TBS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7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976년인가요? 그때 3,860명이 사망한 이후 42년 만에 다시 3,000명대로 진입한 성과이지만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은 부끄러운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 안전에 대한 전문가이고 교통 전문가이신 권병훈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BBS 뉴스 사람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평택 출신의 권병윤 이사장은 1989년 기술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장과 도로국장,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지낸 교통 분야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후 새만금 개발청 차장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제16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특히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2년 만에 3,000명대로 낮추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병윤 이사장님은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예, 당연히 안전벨트 네. 매야죠. 지금 우리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권병윤 이사장님께서 안전벨트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이제 이 이사장 자격으로도 한 2번 정도 나오신 건가요? 네, 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저희 BBS 불교 방송과 인연도 많으시고 조금 전에 이제 쭉 그 나레이션 우리 이사장님의 양력을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교통자가 다 붙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교통대학을 나오셨나요?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과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당시는 토목공학이라는 데가 그렇게 세분화된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SOC에 관한 거, 교통, 환경 이런 분야를 두루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면 교통안전공단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익숙하고 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공단인데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물어보면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간략하게 우리 교통안전공단 어떤 곳입니까? 일단은 저희 국토교통부의 네.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창립은 1981년도에 됐는데요. 벌써 그때가 이제 한 이리역 참사가 예. 있어가지고 사회 전반에 이제 안전망을 좀 확보하자.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창립을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는 자동차 검사 업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 자동차 검사 업무를 이제 주로 하다가 지금은 저는 그것이 이런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작년에 BMW 화재와 관련해서 저는 그 자동차 리콜 문제 뭐 등등 저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전벨트 맸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전벨트를 못 맸네 보니까 이 방금 생방 방송 중에 이렇게 무음으로 진동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방송이 좀 잠깐 또 나간 거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교통안전공단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꼭 그 공단을 가야 하는 곳이
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또 비슷한 이름이 공단이 있더라고요. 네, 도로교통공단이라고 예. 있습니다. 뭐 저희 공단하고 이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네. 뭐 교통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뭐 다 같이 이제는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로교통공단은 좀 특화된다면은 개인의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일단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이제는 그런 안전 문제,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을 좀 주로 하고 저희 쪽은 이제는 좀 사업용 차량 같이 좀 특화된 분야에 이제는 교통 안전에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밀접하게 것은 일단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주기적으로 이제 정기 점검을 받을 때 반드시 교통안전공단과 만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는 59개 이제는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는 저희 공단에서만 다 하기가 벅차가지고 네. 좀 민간에 아하. 이제 지정 검사 업체를 네. 갖다가 이제 운영토록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59개 검사소에서 네. 저희가 한 27, 8%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버스라든지 사업용 차량, 좀 노후된 뭐 경유차,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첨단 장치, 전기차 같은 이런 좀 분야는 좀 특화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담을 하는 뭐 이런 체제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민간과의 특히 민간 또 그런 관련 업종들도 시설이 좀 많이 이제 대형화되고 또 컴퓨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들은 직접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좀 일반 자동차의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예전에 뭐 전체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한 27, 8%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특화된 분야. 그다음에 검사와 관련된 저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장비 개발 뭐 이런 분야도 좀 저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보니까 이 안전 문제,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단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그 2,000명대를 줄이겠다 여러 가지 지금 그거는 뭐 사실은 뭐 도로공사라든지 졸면 어떻게 된다는 그 표도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출고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일 텐데 실제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직접 하고 있는 데는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교통 안전 문제가 뭐 과거에부터 좀 굉장히 좀 이슈화되고 우리한테 사회적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90년대부터 이제 쭉 해왔지만은 그렇게 쉽게 사고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이 교통사고로부터 또는 산업재해 또는 자살 등등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뭐 2020년까지 한 절반 정도로 줄이자 하는 그런 국민 생명 프로젝트로다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범정부 차원에서 그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아주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 사고를 줄이게 되는 저는 이유는 저는 국민들의 이제 의식도 높아졌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예를 들면 전자석 안전띠를 맨다든지 또는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단속하고 처벌한다든지 이번에 음주운전 측정하는 수치가 굉장히 강화됐죠.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세리미법 같은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문제 등등을 저는 굉장히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좀 분위기가 이제 교통사고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그 우리가 뭐 다른 선진국을 빗대서 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고화 수출률 1위 또 환경 문제인데 우리 교통사고는 OECD 국가 가운데 한 몇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는 작년도 ITF라고 이제 세계 교통 포럼에서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통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10,000대당 몇 명이냐 이런 거로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000대당 1.7명입니다.
근데 큰 편입니까 사고? 이것이 이제는 OECD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네. 만 대당 1명입니다. 아. 그거에 비해서는 약 한 70%가 좀 높은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숫자도 굉장히 어렵게 작년에 저희가 달성한 숫자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90년도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줄여왔지만은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의 사고는 OECD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고의 특징은 보행자 사고가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 그 이유가 그러면 보행자의 부주의입니까? 저는 요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저는 자동차 안에서의 사망자는 선진국과 거의 비슷하다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가 이제 전자석 안전띠를 맵니다. 안전띠가 이제 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외국차나 국산차나 이 안전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차량 내에서의 사망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보행자 사고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행자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행자 사고가 나는 건 결국은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아하,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은 또 보행자가 됩니다. 입장만 바뀌어놓고.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이제는 뭐 우리가 보행자든 운전자든 국민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운전자는 이 보행자에 대한 입장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자기도 보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되고 좀 보행자 입장에서도 볼 때도 좀 교통 법규를 좀 지켜가지고 이제는 운전자가 사고 서로 나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이제는 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이제는 성숙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아주 그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속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보통 제한 속도 100km를 90km로, 70km를 60km로, 예. 60km를 50km로, 예. 10km씩 좀 다운되는. 시키는 이제는 그런데 이제 요 속도를 줄이는 것은 이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는 저는 도심에서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보행자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지금 현재 60km로 돼 있는데 이걸 한 50km로 줄이자. 그리고 이면도로나 그 학교 주변에서는 30km로 딱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한 10km 정도를 줄이자는 저는 5030. 그게 요게, 겁니까? 네. 요 정책을 갖다가 저는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지금 다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가면은 다 그렇게. 이 도심 내에서는 그것은 저는 차량 중심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저는 교통 문화가 저는 성숙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10% 정도의 이제 속도를 줄이면은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그 이런 상해 정도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는 도입을 안 했었냐? 일부 이제는 이 지금도 정체가 되는데 속도를 최고 속도를 좀 줄이면은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뭐 또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수입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등을 이제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는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평상시 시간에 도대체 최고 속도를 60km 가는 거하고 50km 가는 거하고 도심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시간이 한 2, 3분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2, 3분 차이를 조금만 신경을 좀 줄여주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요일 오후인데 혹시라도 안전벨트를 매시 안 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안전벨트. 뒤에 요즘은 승용차도 뒤에까지 다 매야 되죠? 전자석 안전벨트. 예. 그리고 요즘 또 그 톨게이트에서 단속도 가끔 하던데요. 네. 예. 최근에 그 대형 버스 사건들이 많이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벨트로 해서 다 생명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그런 걸
보고 봤었는지. 예, 저희가 이제는 사고가 나서 이제는 항상 사고가 나고 이제는 사망 사고가 나면은 안전벨트를 착용했냐 안 했냐, 네. 음주운전을 했냐 안 했냐, 네. 뭐 과속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좀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사망 사고까지 이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꼭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이렇게 결부돼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지킬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는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어르신들의 운전하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뭐 반납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는 또 반납하면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운전하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보고되는 거 있는지. 네. 지금 이제는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저는 종종 사고가 고령자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한 840여 명으로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령자라고 해서 다 운전을 하지 말라. 이거는 뭐 신체 반응이라든지 각기 다 다르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65세 이상이 넘으면은 3년마다 그 뭐 반응 속도라든지 공간 지각력 이런 것 등을 테스트해서 자격 유지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격을 하면 운전하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좀 서서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제는 개인들 고령 운전자들이 예를 들면 75세 이상이면은 이제는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그때 이제는 인지 능력 같은 것을 이제 판단합니다. 뭐 치매 같은 거,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운전 하자면은 저는 운전을 면허 갱신을 좀 하고 그리고 좀 면허증을 좀 반납하는 이런 쪽으로 다 좀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령 사회로 가면서 좀 더 저희가 이제는 그 개개인의 어떤 신체 능력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들의 어떤 이제 그 개인적인 여러 인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분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위해서 대중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나름대로 본인이 먼저 자각한다면 스스로 그래 하면 좋겠고 아니랬는다면 또 그러한 그 치료 또 그러한 반응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약간 제한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 사고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2,000명대로 줄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통학버스 사고 이거 어떻게 근절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이제는 모든 교통사고 다 안타깝지만은 특히 어린이 사고는 정말 사회적인 큰 이슈입니다. 지금 뭐 인구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다가 뭐 이런 사고로 다 꿈을 다 펼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한번 어린이 사고가 생기면은 잘못하면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장애를 갖게 되고 뭐 이래서 사회 손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세리미법 이후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저는 크게 세 파트로 봅니다. 일단은 이 차가 학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 주변에 있다는 거,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태우고 내려준다든지 그 부분 또는 주행 중일 때.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승하차 확인 상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이 사고 문제를 갖다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태우고 어린이들이 있는 데서 이제는 떠나고 세우고 할 때 후진하고 뭐 저럴 때 보면 어린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뒤에 있거나 앞에 있으면 운전자가 시야에서 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별하게 좀 네. 주의를 하고 뭐 첨단 장치를 달아가지고 네. 좀 뭐 경고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카메라에 의해서 네. 뭐 운전자가 네. 식별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등등의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동 중에는 운전자가 일단 난폭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이 차량을 갖다가 속도를 준수하면서 갈 때 막 추월하고 할 때 이 어린이 통학버스 차들이 대부분 좀 노란색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안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차에 있을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줘야 네.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 노란 버스가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이 뭐 횡단보도란 중앙 분리대라든지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추월을 못 하고 그럼 이렇게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 주행 중에 이제는 안전을 확보해 주는 문제. 네. 실제로 그 자동차가 그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나온다면 일정 속도를 오버하면은 속도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장치를 개조를 해놓는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그 안전장 저기 속도 제한 장치는 뭐 다 달고 저희가 이제는 이거 뭐 극가속이라든지 뭐 감속이라든지 이런 거나 뭐 바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DTG 같은 뭐 운행 그런 장치를 뭐 달아서 좀 저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승하차 이제 확인 장치 뭐 요즘 또 여름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는 승하차 확인 장치를 4월 17일부터는 좀 법적으로 다 달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좀 작동이 돼가지고 이 어린이 사고 문제만큼은 정말 뭐 하여튼 어린이 사고가 아예 제로화되는 네. 그런 사회를 네. 좀 저희 만들도록 저희 기성세대가 좀 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통안전 부분에서는 교통안전공단도 그렇지만은 뭐 경찰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모든 게 협력이 돼야 이게 제대로 좀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나 그 뭐 우리 이제 노인들 이야기했고 우리 어린이들 이야기 어떤 교통 장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더 각별한 관심 가져야 되겠네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 안전의 약자들입니다. 네. 고령자든지 뭐 신체가 좀 저기 어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 교통 안전과 관련된 그 주체들이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안전 문제를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우리 이제 그 교통안전공단은 이제 이게 또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요즘 그 튜닝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자동차가 이제 딱 나오면 좀 멋을 또 부리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10대 중 한 2대 정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튜닝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부적합을 판정받나요? 요즘 뭐 튜닝은 좀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이제는 구입하고 자기 이제는 뭐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많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저는 사업용으로다 개조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캠핑카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더워지니까 예. 일반 캠핑카로다 차량, 이제는 많이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승합차를 이제 개조를 해왔는데 이제 트럭으로 개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 이제는 과연 저는 뭐 규정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튜닝 산업을 활성화 측면에서는 규제를 좀 대폭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좀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는 뭐 예를 들면은 승합차뿐만 아니라 트럭도 뭐 튜닝을 해서 캠핑카로 만드는데 안전상의 문제만 없으면은 뭐 그것도 좀 뭐 이렇게 넓혀주는 쪽으로다 이제는 저희는 정책을 좀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요것만 하시오라는 뭐 예를 들면은 그거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못하는 이런 식의 이제는 전략이라면
요거 외에는 다 하세요라는 아. 이렇게 저는 좀 더 적어도 안전에 관한 자동차의 어떤 뭐 구동 축이라든지 그런 여가지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세요. 네. 야. 그런 식으로 다 좀 이렇게 이제 규제도 좀 완화를 시켜주고 다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이런 튜닝 업계나 이런 쪽에다 뭐 기술 지도라든지 저희가 이제는 그동안에 쭉 튜닝 인가도 내주고 검사도 하면서 생겼던 그런 저기 이런 저 미비점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미리 이제는 안전 문제도 좀 한번 걸러보고 그리고 또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해부터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토요일 날이 이제 휴무가 되고 또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이제 캠핑카를 통해 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이 캠핑카 하면 또 나름대로 또 그 직장인들의 그 휴식할 수 있는 로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튜닝 산업도 잘 되고 동시에 안전에 아주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또 그런 개조 사업 같은데 자, 이제 우리 교통 분야의 그 하도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를 좀 그 여러 가지 관련 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또 교통안전공단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뭐 보고서에 따라서 저는 약간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미국, 뭐 유럽, 그다음에 저는 뭐 한국 이렇게 이제는 간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여론이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 베이스는 이제는 기업의 이제는 그 기술력에 의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뭐 구글, 뭐 웨이모, 뭐 이런 뭐 아니면 GM, 뭐 독일의 뭐 벤츠, 뭐 각각의 이제 차별로 이렇게 기술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자율차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이제 업계가 내년도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그런 실제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그 차를 볼 수 있는 거죠. 상용화니까 저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기술을 갖다 쭉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3의 그 자율차라 하면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이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제가 된 그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연속 흐름 이런 상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내년도에는 시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각국은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의 그 차의 안전도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는 큰 숙제죠. 사실은 타고는 쉽고 피곤할 때는 그냥 저도 운전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 하려면 또 그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공간도 좀 있어야 할 건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이런 그 사실은 이 시험 장소가 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데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는 작년도 12월 달에 화성의 KCT라는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를 좀 만들었습니다. KCT. 그것이 이제는 어떤 거냐면은 통상적으로 다 이제 자율주행차를 바로 이제는 실돌에서 주행하다 보면 사고 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원인과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갖다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안전하냐 못하냐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KCT라는 것을 이제는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이제 계획하고 공사 기간을 거쳐서 작년 말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요것이 이제 전 세계에도 미국이든 뭐 영국 몇 개 나라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것이 가장 좀 첨단화됐다. 저희는 뭐 거기에 5G 통신망까지도 저기 시스템 설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설치했으면 외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에서도 부러워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는 요건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심인 상태 아니면 이렇게 학교 앞 도로라든지 교회 시설, 뭐 주차 공간 뭐 여러 가지
그런 데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네. 지금은 저는 뭐 저희가 이제는 2단계로다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악천후를 만드는 아하, 기상재현, 자연환경. 네, 네. 기상재현을 또 예, 추가로 예. 넣고 또는 이 통신이 이렇게 이제는 막 이렇게 끊겼을 때 끊기고 막 이런 잘못되고, 예. 그런 저는 것을 갖다가 예. 재현을 시키면서 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을 2단계로 또 이렇게 네. 고도화시키는 네.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KCT가 이제는 만들어지면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뭐 기술 개발을 하는데 쓰지만은 그것이 내년도에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그런 KCT 내에서 일단은 관련 산업도 그 많이 나오겠네요. 관련 그런 차량들의 안전도를 충분히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네.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 차들을 뭐 실도로 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런 그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고 또 상용화 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 거는 아무래도 공간 정보라는 그런 우리가 많은 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크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뭐 KCT 자율주행차가 하려 그러면 수치 정밀 지도라는 것이 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GPS로 정확하게 네. 보정된 GPS에서 위치 좌표가 확보돼야 그렇죠. 되고 네. 이런 그다음에 이제 통신에 의해서 이제는 들어오는 정보 이런 게서 CITS라는 그런 세 가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로서 구축되고 이제 차는 차 자체에서 뭐 영상 정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라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차에서 받는 정보를 같이 모아서 그 인공지능이 네. 이제 판단해 가지고 차를 갖다가 이제 잘적으로 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이 도로나 이런 시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구비돼야 된다고. 그럼 당분간 자율주행차는 이제 IT 강국이 이제 선도를 할 것이고 아직은 조금 이제 IT 강국이 좀 뒤떨어진 데는 이 자율주행차는 당분간은 몇 개국이 좀 선도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몇 개국이라고 저희는 뭐 보기보다는 이제는 아마 이제는 그것이 제작 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네. 아니면은 저 구글과 같이 소위 말하는 공간 정보 뭐 인터넷 이런 그 강- 저기 네. 정보 통신 업체 네. 네. 뭐 우리도 뭐 삼성전자 같은 네. 전자 반도체 업체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금 네.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끼리 이제는 경쟁을 하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권병윤 도로교통공단 이제 한국 우리 교통 분야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벌써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셨어요.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앞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교통 전문 분야인데 이제 공단은 이제 좀 안정화가 이제 잘 돼가고 있고 그 2년 또 맞는 소외감도 있을 텐데요. 뭐 공직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는 교통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법령을 뭐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네. 등등을 해왔는데 저는 이 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볼 때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현장에다 집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여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그 이렇게 장애가 될 수도 네. 있고 막 이렇게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이제는 현장에서는 접목을 해 나가야 되지만은 이제 법안이나 정책을 위반할 때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 집행하는 아하. 때 생기는 문제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이제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원칙과 기본에 의해서 네. 좀 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해갖고는 안전 문제는 대충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많이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안전공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그게 다 몸에 배어 있겠죠.
아 그러면요. 네. 네.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BBS 뉴스 사람들 그 권병윤 이사장님 모시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눈 끝에 벌써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그 우리 권병윤 이사장님께서 마지막 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또 6월에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휴일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통 안전 업무를 갖다 쭉 하면서 보니까 이 교통 안전이 이 법이나 제도 뭐 이런 것은 뭐 사회 뭐 국가가 할 수 있지만은 역시 이제 교통 문화를 성숙시키는 거는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나 또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교통 문화는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성숙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교통 안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다. 그런 것을 갖고선 좀 더 법규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성숙시켜 나가는데 좀 많이 좀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지금 그 공단의 본사는 저기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에 있잖아요. 네. 김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또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주변에서 여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가장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벨트인데 그 안전벨트를 항상 차에 타면은 맬 수 있고 그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옆에 혹시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벨트를 매지 않으면 또 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2022년 2,000명대의 우리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